네, 안녕하세요. 인필 채널의 인필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공간에 왔는데 여기는 바로 제 지인의 작업실이에요. 여기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렌즈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몸으로 가리고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렌즈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양한 장비 사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끔 니콘을 들고 영상을 찍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분이 빌려주셔서 유튜브 한번 찍어보라고 주셔서 그걸 가지고 찍는 건데, 오늘은 Z6 마크 3의 언팩 촬영을 하고 간단한 사용기까지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카메라예요. Z6 마크 1이고 이건 Z6 마크 2예요. 개인적으로 이 두 카메라를 제가 많이 써보지는 않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만나고 한번 만져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 니콘이라는 카메라의 어떤 손맛이 있죠. 확실히 있어요. 예전에 DSLR 시절에는 이 니콘 카메라의 어떤 셔터 느낌이라던가 이 단단한 만듦새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주력으로 써보지는 않았어요. 미러리스 시대가 오고 나서도 니콘은 그 특유의 어떤 만듦새라던가 어떤 느낌 같은 걸 되게 잘 구현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Z6 마크 3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엔트리에서 중국기 정도 되는 포지션의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려야 되는 라인이죠. 실제로 Z6 마크 3는 2450만 화소로 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에 어떤 큰 제한이 없는 좋은 화소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화소대 같은 경우는 데이터적으로 효율성도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떤 현업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한번 언팩을 하면서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언팩을 제대로 해본 게 처음인데, 이렇게 하니까 카메라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방향으로 언팩을 하게 되네요. 제 방향은 아니에요. 자, 종이들이 있습니다. 필요가 없죠. 이쪽은 진짜 언팩 기회 이렇게 또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여기 카메라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이런 케이블, 이거는 또 케이블 묶어두는 거고, 기본 그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있네요. 이 배터리는 일단은 넣어놓을게요. 이게 배터리가 아마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드디어 Z6 마크 3 본체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안에 또 매뉴얼 같은 게 있겠지만 그거는 사용하지 않고 넣어두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거 카메라를 구매했을 때 딱히 실 같은 게 있진 않아요. 이제 유통사에서 붙이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요 실이 있고 없고가 어떤 정품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뭐 꽤 은근 있죠. 뭐 소니도 그렇고 제 경험상 뭐 니콘도 그렇고 어떤 정품 스티커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제조사에서 붙이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죠? 자, 정품이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봉인 실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Z6 마크 3 한번 이 포장을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방금 리뷰하기 전에 이제 Z6라던가 Z6 마크 2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지금 이거 아직 포장도 안 뜯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정도의 무게감이면은 이게 어떤 보급 라인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급기의 어떤 느낌이 난다고 벌써부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묵직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묵직한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열어볼게요. 니콘 좋습니다. 이 새거의 느낌은 언제나 참 좋은 것 같아요. 위에 보이는 인터페이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요거 기본적인 ASPM 있고, 여기는 이제 유저가 세팅하는 거겠죠? 이 오토. 그리고 여기 전원이라던가 이쪽에 있는 요 빨간색 니콘의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 다 동일하고요. 요 위쪽에 요 라이트 버튼이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어두워지면은 요거 켜서 누르라고 하는 것 같고, 노출 버튼, 아이소 버튼, 그리고 잠깐만요. 마크 2랑 후면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의 동일하네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들 벌써 계실 것 같은데, 바로 후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스위블 액정이 적용됐다는 건데요. 기존의 그 니콘 시리즈들 보면은 틸트예요. 이렇게 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진 찍을 때 이런 틸트 선호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원래 DSLR 시절에
부터 어떤 사진을 주로 찍으면서도 스위브를 더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틸트 막상 써보면 사진 찍을 때 많이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상기로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스위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졌는데, 이 Z6 라인에서 드디어 마크 3 3세대가 되면서 스위블이 적용이 됐어요. 이 얘기는 사실 켜보고 성능 스펙을 보지 않아도 니콘에서 Z6 라인으로 영상 기능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위블을 보면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필름이 붙어 있는 스위블 액정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스위블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고, 또 영상 찍는 분들은 스위블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다양한 구도로 조작부랑 떨어져서 영상 이 모니터링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스위블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은 소니를 주로 쓰면서 이 틸트 액정이 많이 익숙하지만 이 스위블 액정은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제가 한번 필름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분한테 허락을 받았고요. 필름을 영롱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처음 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하라고 나오고 그러네요. 렌즈가 없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언팩을 했고요. 첫 번째 끼우는 렌즈는 뭘로 끼우는 게 좋을까요? 혹시 뭘로 끼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인분? 35mm로.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 니콘에서 새로 나온 35.4보다 더 좋은 35.8 렌즈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니콘의 렌즈 라인업을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35.8 렌즈가 35.4 렌즈보다 더 고급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카메라 주인분이 원하시는 대로 35.8 렌즈를 먼저 마운트 했습니다. 좋네요. 개인적으로 35mm 참 좋아하는데, Z6 마크 3는 기존의 Z6 라인하고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화소는 비슷하지만 무엇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봐야 되나? 기존의 Z6 마크 2보다 조금 더 높이도 길어지고 무게도 더 무거워지고 두께도 더 두꺼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센서가, 기존에는 이면조사 CMOS 센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기계식 셔터를 주로 쓰는 그런 카메라였다고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Z6 마크 3 같은 경우는 부분 적층형 센서가 적용이 된 새로운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화소는 차이가 없지만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작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카메라예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리뷰를 많이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따가 다양한 사진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Z6 마크 3의 부분 적층형을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따 클로징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35.8 렌즈를 끼워 봤는데,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배터리는 아까 제가 껴놨지만 메모리를 껴야 되잖아요. 이 Z6 마크 3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듀얼 슬롯입니다. 예전에 Z6 처음 나왔을 때 완전히 달랐던 걸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 이 듀얼 슬롯 같은 경우는 한쪽은 CF 타입 B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또 한쪽은 SD 카드 UHS-2까지 지원되는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자, 메모리를 꽂아 보겠습니다. CF 타입 B 메모리, 그리고 SD 카드 꽂아 볼게요. 사실 이렇게 듀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속도가 더 느린 메모리에 맞춰져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속도 자체는 이 UHS-2 속도에 맞춰지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요 듀얼로 양쪽으로 그 백업을 하는 세팅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요 CF 카드를 꺼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이제 이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메모리를 빼가는 그런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성이 연사를 많이 하지 않고 버퍼 관리가 잘 되는 상태라면 사용에서의 어떤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컴퓨터로 옮길 때는 이 CF를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컴퓨터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셔터 영광을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대략적인 세팅을 좀 해보고 싶은데, AF-S로 되어 있는 걸 C로 바꾸고,
자, 찍어볼게요. 아, 역시 니콘은 이 기계 셔터의 이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한번 제대로 사진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Z6 마크 3를 가지고 문래동에 왔는데 언팩을 하고 오늘 급하게 세미 씨가 또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문래동 한 바퀴 돌면서 사진 찍으면서 그 결과 보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뒤돌아봐. 그냥 돌아봐요. 그냥. 손 이렇게 모으고 살짝 이렇게 밑에 봐. 옆모습으로. 아니 옆모습으로 해서 발끝에 보는 느낌. 조금만 뒤로 10cm만 그렇게 발끝에 보세요. 이쪽 머리 가려, 이쪽 얼굴 가려. 오케이. 저 보세요. 이제 손 웃어요. A4 엄청 좋아요. 검출도 엄청 빠르고 지속력도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네, 지금 제가 의상이 똑같지만 장소도 똑같고 의상도 똑같지만 사실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저희 그 모델님하고 아까 촬영한 영상 보셨죠? 지금은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G6 마크 3를 가지고 오늘 촬영을 간단히 한번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부분 적층형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예요. CMOS 센서랑 좀 다르게 적층형의 어떤 성질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개념인데, 그렇다고 완전 적층형은 아니고 부분 적층형. 왜 그러냐면 이게 부분 적층형은 전자 셔터를 썼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스펙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전자 셔터를 사용하게 되면 연사 속도도 1초에 20컷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그게 블랙아웃 프리 상태로 촬영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AF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피사체를 잘 쫓아가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부분 적층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G8이나 G9 같이 어떤 적층형 카메라랑 다르게 그러니까 플리커를 저감시키는 그런 기능이라던가, 혹은 조명을 썼을 때 동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샘플 촬영에서 활용하진 않았지만 조명도 60분의 1초 정도 동조 속도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 같은 경우는 조명을 사용해서 어떤 최소한의 촬영을 하는데 전자 셔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면 저같이 본식을 찍는 경우에는 그 조명을 이제 뭐 대단한 연출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노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피사체들이 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그때 기계 셔터로 바꿔주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더라도 조명을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 저는 적층형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적층형 카메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단축키로 이 셔터를 바꿀 수 있는 걸 지정을 해두고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부분 적층형으로 전자 셔터를 중심으로 촬영을 하다가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기계 셔터로 바꿔서 그냥 일반 카메라처럼 사용하게 되면 셔터 수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 기계 셔터가 움직이는 그 수를 줄이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귀찮지만 않고 또 이 카메라에 익숙하고 숙련이 된다면 굉장히 셔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되게 낯설어 하신다거나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부분 적층형 카메라는 가격만 올려놓은, 나는 쓰지 않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 있는 카메라라고 여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평소에 소니에서 적층형 카메라를 쓰시거나 아니면 니콘에서 G9, G8 같은 그런 적층형 카메라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걸 이제 서브바디로 들여서 전자 셔터를 어떤 주광 상태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셔터 걱정 없이 쓰다가 실내 상황에서는 좀 단축키로 빠르게 바꿔가지고 물리 셔터 중심을 많이 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는 좋은 카메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 그리고 또 오늘 저 혼자 왔는데 오늘은 사진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하지만 영상 쪽 스펙이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는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이걸 찍어서, 이게 제가 알기로 그 6K까지 촬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6K 로 촬영도 되고 그 내장 레코딩까지 다 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영상 바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샘플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사진, 영상 촬영을 찍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바디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대가 어떻게
예전에 G6 초반을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많이 쓴다거나 또 부분적 증형으로 주광의 야외에서 사진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면 셔터까지 아낄 수 있는 좋은 카메라라는 게 제 첫 인상입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 같이 보셨을 텐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기로 또 좋은 촬영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G6 언팩과 첫 번째 간단한 사용기 봐주셔서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